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뜯어보면 나오는 그 무수한 부품들 다들 아시죠?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심장 역할을 하는 무선통신 부품 산업의 터줏대감, 바로 캐스피온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이 회사의 눈부신 매출 성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묘한 재무적 미스테리를 파헤쳐 볼 건데요. 팩트 기반의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부터 캐스피온이 직면한 아슬아슬한 턴어라운드의 역설 속으로 다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고 가실게요. 무려 35.4%입니다. KSP온이 2025 사업년도 보고서 기준으로 441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어요. 요즘같이 팍팍한 통신 부품 시장에서 이 정도 성장률? 이거 절대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잔뜩 움츠려 있던 안테나 시장에서 이들의 핵심 경쟁력이 다시 꿈틀대고 있고 뺏겼던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되찾아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매출 대박이다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에 마이너스 7.79라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숫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바로 캐스피온의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본업인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를 내고 있어서 밖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자 갚기도 벅차다는 뜻이에요. 덩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금고와는 바싹 말라가고 있는 상황.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갈 턴어라운드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뼈대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테나 장인의 새로운 변신. 둘째, 최근 사업 보고서 핵심 성과 요약. 셋째, 육지와 신성장 동력. 넷째, 재무적 리스트와 도전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로에선 캐스피온까지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안테나 장인의 새로운 변신, 단순 OEM에서 기술 지주사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볼까요? 사실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신 부품사들의 생존기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곳이거든요. 1998년에 EMW 안테나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05년에 코스닥에 화려하게 상장했죠. 근데 단순 하청, 그러니까 OEM 방식만으로는 마진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베트남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다가 2022년 캐스피온으로 아예 간판을 바꿔 달면서 선언한 거죠. 우리 이제 단순 부품사 안 한다. 종합기술 지주사로 간다고요. 작년에 베트남 자회사 우리테크비나를 인수한 것도 그 거대한 그림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최근 사업보고서 핵심 성과 요약, 매출 급증과 재무구조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35% 매출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덕분에 영업손실이 53억 원대에서 27억 원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엄청난 방어전이죠. 근데 표 맨 아래 단기순 손실을 보시면 41억 원대로 오히려 살짝 커졌어요. 아니 장사는 더 잘했는데 왜 순손실은 늘었지? 싶으실 텐데요. 이게 과거에 투자했던 자산이나 재고 가치가 떨어진 걸 이번 장부에서 이른바 빅베스처럼 한꺼번에 확 털어내서 그렇습니다. 덩치도 키우고 영업적자도 줄였지만 장부상 군더더기를 완전히 떼어내고 찐 수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고비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영진에게 확실하게 박수를 쳐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 깎아내린 거 보세요. 2022년에 무려 235%까지 치솟아서 정말 회사 벼랑 끝까지 갔었거든요. 그걸 단 1년 만에 68%로 확 끌어내립니다. 악성 부채 덜어내고 자본 확충하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현재 80%대 초반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제대로 만들어놨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재무 방어의 숨은 1등 공신, 바로 베트남 현지화 전략입니다. 요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탈중국 외치면서 베트남으로 짐 싸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KSPO는 이 거대한 트렌드에 완벽하게 올라탔어요. 베트남 법인 지분 100% 꽉 쥐고 통제력 유지하면서 현지 제조사인 우리테크 비나까지 싹 인수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가는 파격적으로 낮아지고 거기 진출해 있는 삼성이나 LG 같은 거대 고객사들이랑 딱 붙어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영리한 한 수였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과연 이 지긋지긋한 OEM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육지와 신성장 동력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모바일 안테나 사업, 이거 회사의 든든한 밥줄이긴 한데 피말리거든요. 대형 고객사들이 계속 단가 낮추라고 압박하는 전형적인 OEM의 덫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뼈 빠지게 납품해도 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캐스피온이 과감하게 운전대를 꺾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훨씬 높고 한번 뚫어놓으면 장벽이 철옹성 같은 국방통신이나 공공기관, 에어케어 시스템, 특수전지 같은 B2B, B2G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진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 공기 아연 전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리튬 전지 화재 때문에 뉴스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지는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는 훨씬 빽빽하게 담을 수 있는 진짜 차세대 전지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군용 사용 장비나 재난 현장에 이 전지가 쫙 깔린다면 어떨까요? 자회사 캐스피온 컴텍이 준비 중인 이 아이템은 앞으로 국방시장에서 캐스피온의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본업인 통신 기술에서도 거대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G에서 6G로 넘어가면 주파수 대역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안테나 소재나 집적 기술이 엄청 까다로워져서 아무나 못 만듭니다. 바로 이때 캐스피온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다중대목 안테나 특허랑 자체 소재 기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아예 범접하기 힘든 확실한 기술적 프리미엄을 이미 양손에 쥐고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볼 순 없죠. 냉정한 현실 점검의 시간, 재무적 리스크와 도전 과제입니다. 청사진이 아무리 화려해도 냉혹한 시장은 항상 약점부터 후벼파기 마련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아직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못 벗어났죠? 이자 보상 비율은 무려 마이너스 7.79죠. 여전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납품 정책 하나에 회사 명운이 널뛰게 하는 종속성도 뼈아픕니다. 근데 더 큰 산이 남아있어요. 스타트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아시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그 대단한 신기술들이 진짜로 시장에서 팔려서 돈이 되기까지 회사가 자금 말라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치명적인 관문입니다. 시장의 이런 날카로운 의심은 차가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회사 문 닫고 공장이랑 땅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1주당 470원은 챙겨줄 수 있는데 실제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야, 너네 기술 좋고 자산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돈 벌을 수 있어 하면서 아주 무거운 할인율의 족쇄를 꽉 채워두고 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기로에 선 캐스피온, 생존과 혁신의 사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싹 다 종합해 보면요. 캐스피온이 그 훌륭한 기술력을 재무적 생존이라는 결과물로 완벽하게 번역해 내려면 딱 이 세 가지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첫째, 뼈를 깎아서라도 무조건 영업이익 흑자 만들어서 피 흘리는 거 지혈할 것. 둘째, 쏠쏠하게 마진 남는 신규 B2B 사업 비중을 확 늘려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갈아엎을 것. 셋째, 육지 특허랑 그 대단하다는 차세대 전지, 연구실에만 모셔두지 말고 무조건 상용화시켜서 시장에 팔아치울 것. 이 세 가지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하게 부품 회사 하나가 얼마 벌었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천 기술 하나는 끝내주는 이 엔지니어링 명가가 돈 냄새 쫓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랑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기가 막혀도 결국 비즈니스라는 게임의 룰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아주 묵직한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캐스피온의 이 엄청난 기술 혁신 속도가 회사 돈이 타들어가는 그 무서운 연소 속도를 마침내 추월해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짜릿하고 아슬아슬한 턴어라운드의 결말이 진짜 성공일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일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